아이비리그 내 반이스라엘 시위가 격해지자 컬럼비아대가 원격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경과 MTA 등이 대규모 교통단속에 나서 59만 달러어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자는 여성을 깨운 MTA 직원이 정체불명 스프레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 등의 충돌로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컬럼비아대와 예일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이 이스라엘 및 유태인에 대한 극렬한 찬반 시위로 수업을 중단할 정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교내에서 극렬한 반이스라엘 시위가 계속됨에 따라 오늘 대면 수업을 전면 취소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원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컬럼비아대 교목인 라삐는 지난주 교내 반이스라엘 시위가 격해지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학생은 하마스 테러리스트의 다음 목표물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 문구의 피켓이 등장함에 따라 유태인 학생들에게 학교에 등교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일대에서는 오늘 새벽 시위가 격해짐에 따라 경찰 투입이 요청돼 폭동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 병력이 캠퍼스로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밤 예일대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든 수백 명의 학생이 극렬한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일대 학교신문 예일 프리프레스의 편집국장인 유태인 학생이 시위대가 휘두른 팔레스타인 국기봉에 눈을 찔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터 살로비 예일대 총장은 어제 긴급 성명을 통해 캠퍼스 내에서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오늘 새벽 예일대 측은 경찰 투입을 요청해 폭동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 병력이 캠퍼스로 진입하고 시위대가 자주 모이는 잔디 광장 등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오늘 본격 심리에 들어감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배심원 앞에 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성추행 입막음 의혹 형사재판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 법정에 도착한 뒤 기자들 앞에서 이번 재판은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대기 중인 기자들에게 오늘은 미국의 매우 슬픈 날이라며 자신에 대한 이번 재판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 대통령의 경쟁자를 해치기 위한 목적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이번 재판이 자신의 대선 출마를 겨냥한 마녀사냥이자 부끄러운 일이라며 나는 펜실베이니아주와 조지아주 그리고 많은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대신 여기에 와 있다며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과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지난 19일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릴 배심원 12명과 배심원 대체 후보 6명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각각 배심원들 앞에서 모두 진술을 하게 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형사법정 배심원 앞에서 진술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을 앞두고 뉴욕시경과 MTA 경찰 등이 교량과 터널 등에서 이틀간 집중 단속을 펼쳐 가짜 번호판 사용, 통행료 체납 등의 혐의로 21명을 체포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틀간의 다기관 합동작전을 통해 유령 번호판 사용과 통행료 체납 등의 혐의로 21명을 체포하고 차량 21대를 압수했으며 793명에게 모두 59만 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단속은 목요일에 로버트 F. 케네디 브릿지, 금요일에는 스로그스 넥 브릿지, 조지 워싱턴 브릿지, 링컨 터널 등에서 이뤄졌습니다. MTA 교량 및 터널 사장 캐서린 쇠리다는 강화된 단속 노력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며 우리 도로의 형평성에 대한 약속은 철통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동작전은 맨해튼 교통혼잡세 시행을 앞두고
유령 번호판 등을 이용한 통행료 회피 건수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개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작전으로 통행료 미납, 미등록 차량, 면허 정지, 기타 교통 위반 등 다수의 위반 혐의를 한 이들을 체포 및 벌금을 매겼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열차를 청소하기 위해 자고 있던 여성을 깨운 MTA 직원에 해당 여성이 정체불명의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경 킹스브리지 구역의 반 코트란드 파크 242번 가역에 정차한 1번 열차를 청소하고 있던 53세 MTA 직원이 스프레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열차에서 자고 있던 한 여성을 깨웠으며 그녀에게 청소를 위해 열차에서 나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정체불명의 물질이 든 스프레이를 직원의 얼굴에 뿌리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직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며 당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주 월요일에 또 다른 MTA 직원도 열차 청소 과정에서 한 남성을 깨웠다는 이유로 그에게 주먹을 맞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얼굴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해당 남성은 체포됐습니다. 중국인 등 아시안 등이 공화당 공천을 받아 뉴욕주 상하원 후보로 대거 출마함으로써 뉴욕시 공화당이 때 아닌 활기를 얻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오늘 올해 뉴욕주 상하원 선거에 공화당 공천을 받아 뉴욕시에서 출마하는 아시안 후보가 1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뉴욕시에 아시안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공화당이 여론조사에서 선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토비 스타비스키 의원이 재직 중인 제11상원 선거구에는 56세 중국계 여성인 야틴추가 공화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며 8살 때 대만에서 이민 온 추 씨는 유권자 중 40%가 아시안계여서 위협적인 후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시안계인 이웬추가 재직 중인 제17상원 선거구에는 홍콩에서 이민 온 뉴욕시경 경찰 출신이자 미 해병대 출신인 올해 57세 스티븐 첸이 공화당 후보로 도전했고 이 선거구는 브루클린 남부 지역으로 아시안계가 유권자의 절반에 달하는 지역입니다. 이외에도 민주당 소속 산인 상원의원인 론김 의원에게는 척추 지압사인 54세 중국 남성 필왕이 공화당을 업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또 조셉 추는 그레이스맹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고 다니엘 마이스는 조 아다보에 도전하고 있으며 케네스 백, 케네스 추, 스티븐 왕, 헬렌 추, 레스터 창 등이 공화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루에 2억 원 정도를 법률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뒤처져 있지만 무서운 속도로 격차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서 지난달 법률 비용이 400만 달러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법률 비용으로 하루 평균 약 13만 3,300달러, 한화로 약 2억 원씩 법률 비용을 지출한 것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측 정치단체는 지난해 초부터 법률 관련 비용으로 6,6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4만 5천 달러 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트럼프 캠프 및 트럼프 측 정치단체의 현금 보유액은 9,720만 달러이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 1억 9,300만 달러의 정확히 절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편 MBC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 바이든 대통령은 44%로 트럼프가 지지율이 2%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는 MBC가 실시한 1월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포인트로 이겼음을 감안하면 격차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또 이에 앞서 뉴욕타임즈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45%,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로 1%포인트 차로 추격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말 5%포인트 뒤졌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따라잡은 것입니다. 연방하원이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 대만에 대한 950억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주 내 상원 통과도 확실시됩니다. 연방하원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260억 달러에 달하는
대이스라엘 안보 지원안을 찬성 366표 대 반대 5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608억 달러에 달하는 대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안을 찬성 311표 대 반대 112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대만 등 인도태평양 동맹의 안보 강화를 위해 81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도 찬성 385표 대 반대 34표로 가결시키는 등 20일 하루 동안 950억 달러, 한화 130조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원은 또 중국계 동영상 공유 어플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인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도 찬성 360표 대 반대 5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됐으나 번번이 좌절됐던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됨으로써 우크라이나 지원에 숨통을 트게 됐습니다. 친이스라엘 분위기가 지배적인 공화당은 이스라엘 지원 법안만 통과시키려 했으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스라엘 지원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을 활용, 이들 4개 법안을 각각 별도 법안으로 상정해 승인의 물꼬를 텄습니다. 마이크 존슨 의장은 6개월간 표류했던 법안에 대해 대승적 견지에서 적극 지원시켜 통과시킴에 따라 존재감이 커졌고 국가를 위한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강조하며 마이너리티 채용 등을 늘려온 미국 기업들이 연방 대법원의 마이너리티 우대 정책의 위헌 판결에 따라 이제 다양성, 형평성 등을 슬며시 외면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상장기업들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문구를 삭제하거나 축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명 백화점 콜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례보고서에서 다양한 리더를 양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3년 보고서에서는 다양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도 2022년 연례보고서에서 직원 50%는 소외계층에서 이 중 40%를 여성 또는 non-binary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뺐습니다. 인사 및 재무관리 지우너 업체 워크데이도 2020년 보고서에서 직원 30%를 흑인 및 라틴계로 채용하고 이들 인종의 리더를 2배 늘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지난해에는 이 내용을 없앴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추구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은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의 마이너리티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특정 인종 등을 우대할 경우 되레 차별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정책에서 후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경제의 기적이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 대다수 전문가는 이들 투자가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전통적인 성장 동력인 제조업과 대기업 부문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일부 학자들은 정부가 기존 모델에 대한 개혁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거나 개혁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4% 수준이었지만 2020년대 들어 2.1%로 둔화됐고 2030년대에는 0.6%,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0.1%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을 인용하고 성장 동력이던 값싼 노동력과 저렴한 에너지 가격 등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2050년 생산 가능 인구가 2022년보다 35%가량 감소, 국내 총생산이 28%가량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인용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재벌들이 대를 이어 경영을 하면서 성장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하고 재벌주도 경제로 인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가 지나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을 견제하므로
한국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인공지능 또한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바람의 손자로 잘 알려진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선수가 어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통산 2호 홈런을 터뜨렸으며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11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세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저지 일부 지역에 맨해튼 혼잡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하자 뉴저지 출신 가타이머 연방하원 의원이 부스러기 몇 개를 던져주는 것과 같다며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올해 7월과 10월 그리고 내년에 2차례 등 모두 4회에 걸쳐 각각 600명씩 모두 2,400명의 경찰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인 불안이 커지면서 금값이 온스당 2,400달러를 돌파,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이 금을 17개월째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토요일 증오범죄 목록에 23개 범죄를 추가하는 증오범죄 현대화법 수정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쓰레기 수거 회사가 미국인들이 전자결제를 선호하면서 동전을 버린다는 점에 착안해 7년간 동전을 주어 $10,000를 모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쯤 브루클린의 한 부두에 정박된 파티보드에서 난투극이 발생해 32세와 40세 남성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으며 28세 남성은 물병으로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4시쯤 퀸즈 코로나의 경기에서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던 65세 남성이 경찰 명령에 불응하고 대항하다 경찰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최저 기온은 4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4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인 유명 화장품 업체 K가디언스가 마더스데이를 맞아 어머니와 그리움을 주제로 제1회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소재로 시, 수필, 꽁트 등 400자 이내로 작성해 5월 10일 오후 5시까지 매장과 우편, 이메일로 접수를 받습니다.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며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치지 말고 응모하세요. 이상으로 4월 22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